자, 월요일입니다. 함께하는 두 분 전문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아, 따가. 포근하게 가정경제를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남자 강성민입니다. 자, 어떤 정보 준비하셨습니까, 두 분? 네, 요즘 저희한테 숨은 보험금 찾아가라는 연락을 너무 많이 받는다. 맞아. 나도 대상이 되는 게 맞냐? 확인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놓친 보험금 청구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숨은 보험금 저는 없거든요. 왜 이런 전화 오는 거예요? 아마 그 제3자 정보 동의에 동의로 되어 있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좀 많으실 겁니다. 우선 그 숨은 보험금의 정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 계약이 만기가 되었거나 휴면 상태에 들어간 경우 이 보험금 지급은 확정이 되었지만 보험 계약자가 이를 미리 청구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은 금액들을 말을 합니다. 주소 변경이나 예전에 저희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집 전화로 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 이럴 때는 따로 고객이 연락을 받지 못해서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만기 보험금 그리고 중도 보험금, 휴먼 보험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전화번호나 주소 변경으로 고객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서 잠자고 있는 보험금이라면 언제 가입한 보험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이 핸드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8년 정도에 무료폰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네. 이때 많이 하셨을 텐데 그전에는 보통 집 전화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좀 삼아드리면 2000년 이전에 보험 계약이 있다면 꼭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셔서 보험금을 받는데 피해가 없으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놓친 보험금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치료 이력을 확인해야지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휴대폰에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어플인 건강2음을 설치하시고요. 알파벳 2입니다. 네, 로그인 하신 후 내가 조회하고 싶은 기간을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종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최근 5년 이내에 병원, 약국에서의 결제 내역을 모두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요. 병원, 약국의 상호명과 금액이 전부 조회되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정보네요. 동기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근데 보험금을 청구할 때 모든 병원에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받는 게 맞나요? 요즘에 실손보험은 내가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이렇게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원급은 실손 간편화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각각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되고요. 의원급보다 윗급인 병원급은 실손24 어플을 설치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내가 병원 갔던 이력, 영수증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청구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진단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진단서에 병명 코드가 적힌 진단서로 보험금 청구를 합니다. 근데 진단금을 주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험금을 못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 진단서 상에 임상 추정인지 아니면 최종 진단인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상담한 분은 가슴이 답답해서 근처 내과를 방문하셨어요. 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진단서 상의 의사가 협심증 임상 추정 소견을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객분은 보험금을 청구를 했죠. 근데 진단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임상이니까 안 좋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큰 병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그 후에 병원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협심증 임상 추정이니까 최종 진단을 받아야 된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가셔서 CT와 혈관 조영술을 받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다행히 최종 진단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협심증 진단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찾아드렸던 거죠. 이렇듯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부분 못 받는 줄 알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이 아닐 수도 있고 기일 수도 있다라는 게 임상 진단인 거예요? 아니면은 임상 진단이라는 거는 의심이 큰 병원에 된다.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심이 되니까 의사가 큰 병원을 가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금을 안 줬잖아요. 이분은 큰 병이라 생각을 안 한 거죠. 큰 병이면 보험금을 줬을 건데.
그렇구나. 맞습니다. 의사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보험사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네, 우선 실손보험은 공통적으로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렇죠. 네, 그리고 환자 보관용 처방전, 요거는 무료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되고요. 네. 처방전이 없을 경우에는 의무 기록 사본이나 소견서 등을 챙겨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진단서를 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진단서 비용은 대부분 돈을 좀 받는 경우가 그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진단서 발급 비용까지 실손보험에서 돌려주진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료로 발급되는 처방전을 먼저 챙기시면 되고요. 입원 시에는 입퇴원 확인서 그리고 수술 시에는 수술 확인서까지 추가적으로 첨부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부분 만약에 안 떼셨다 그럼 나중에 다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시 떼러 가시면 되긴 하는데 그게 번거로우니까 한번 가셨을 때 떼시면 되고, 만약에 병원을 가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어떤 서류들 필요한지를 전문가에게 미리 물어보시고 나서 가시는 게 한 번에 가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또 놓칠 수 있는 보험금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동키분들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게 바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입니다. 이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방문해서 타박상이나 염자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보통 운전자 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건강보험에도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때 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는 동키분들은 자동차 부상치료비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 놓칠 수 있는 보험금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있을까요? 앞서 승문규 전문가가 짚어준 혈관 진단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보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우선 머리가 아파서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임상 추정으로 진단서를 받으신 거예요. 이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서 발급을 받으면 꼭 확인을 하실 게 질병명 옆에 임상 추정 혹은 최종 진단, 이렇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중에서는 최종 진단을 받아야지만 진단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최종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를 하나 더 진행을 하셔서 최종 진단을 받으면 뭐 혹시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은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심혈관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없으신 분들은 이 보험금 청구조차 불가능하다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보장을 넓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넓게 가지고 있었는데 임상 진단에서 나왔어요. 근데 최종 진단은 안 나오면 더 좋겠죠. 맞습니다. 건강한 거니까. 네, 그게 더 좋은 건데 혹시라도 내가 최종 진단을 받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보장을 넓게 들어놨어야지 이 보장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보장을 넓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 그럼 3부를 시작하면서 전문가님들이 직접 고민 있어요라고 찾아오신 분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해결책을 주셨는지 3부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친정어머니와 식당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운영하시던 국밥집을 이어받아서 어머니와 같이 둘이서 식당을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얼마 전 어머니가 건강검진 중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셔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보험을 매월 50만 원씩 내주고 계셔서 보험금은 걱정 없이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200만 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보험사에서는 20년 전에 가입한 거라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보장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속상했는데요.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을 바쁘게 사느라고 뭐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다 잊고 살았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와 남편 아이들의 보험을 중간 점검 받아보고 싶은데 전문가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머님께서 시술 잘하시고 회복도 잘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납부하는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너무 적게 받으셔서 예전에 어머님이 가입해 주신 사연자분의 보험도 과연 보장이 잘 돼 있을까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들의 점검을 받아보고 싶은 이 상황, 실제로 만나 뵀더니 사연자분의 보험이 어떠셨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셨습니까, 승무교 전문가님? 네, 사연자분 보험을 살펴보니까 실손 의료비 특약이 들어있는 종신보험으로 월 36만 원 한 건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장 내용은 암 진단비 5천만 원, 네. 뇌출혈 진단비 3천만 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 네. 질병 1호종 수술비 300만 원, 제1호종 수술비 300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만기가 다소 좀 짧았습니다. 80세 만기로 되어 있었고요. 가입하신 상품이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사망 보장의 비중이 높고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보험이다 보니까 만기도 짧고 종신보험 안에 실손 의료비 특약도 들어있는, 그러니까 종합보험으로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도 비쌌다라는 거네요. 지금보다 훨씬 어릴 때 가입하신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네, 그렇죠. 이 아무래도 그리고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중도 해지하실 때 어느 정도 환급금이 좀 발생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요즘에 판매되는 상품보다 조금 가격이 높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손 보장 특약도 이 한 상품에 묶여 있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 판매되는 보험 대비 보험료가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진행 후에 사연자분의 상황에 맞게 일단 실손 의료비는 4세대로 전환을 해드려서 가격을 좀 낮춰드렸고요. 뇌 심장 관련 진단비와 수술비를 충분히 그리고 폭넓게 긴 기간 보장받으실 수 있게끔 100세 만기 상품으로 변경해드렸습니다. 실손보험도 변경이 됐고 새로운 보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건강하셨나 봐요. 뭐 입원이나 수술 같은 거 이력 없으시고. 네, 사연자분께서 약을 드시거나 입원 수술력은 없으셨는데 병원 치료력은 조금 있으셨습니다. 병원은 좀 다니셨구나. 네네. 갑상선 결절이 있으셔서 추적 관찰 중이고요. 유방에 다발성 낭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심사보험을 넣게 되면 그 부위에 이제 부담보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부담보는 그 보장에 대해서 뭐 몇 년이나 아니면 보험 전체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간편 심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 중에서 보장면이나 보험료 면에서 사연자분에게 유리한 10년 고지형 상품으로 제안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을 보통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고혈압 약, 당뇨 약 이런 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입원을 하시거나 수술을 하신 것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상선 결절이 있으셔서 추적 관찰. 갑상선 무슨 암을 겪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유방에 다발성 낭종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것도 유방암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어쨌든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표준체 상품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연자분의 경우 유방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힙니다. 전기간? 네, 이 전기간 부담보라 함은 해당 신체 부위의 진단금이나 뭐 수술비는 평생토록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너무한다, 전기간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치료력이 다수 있어서 질병 수술비 특약은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표준체 상품보다는 이런 조건들이 좀 완화된 유병력자 상품, 간편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표준체, 그러니까 일반 상품이 유병자 보험보다 유리하다, 범위가 넓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살짝 높더라도 유병자 상품이 오히려 보장 범위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병이나 약물 복용을 안 하더라도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고요. 두 분이 다행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이분은 보장에 있어서만큼은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하셨습니다. 자, 보장 내용 그래서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네, 우선 기존에 80세 만기였던 것을 100세 만기로 바꿔드렸고요. 네. 암 진단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은 동일하게 해드렸고 그 전에 없었던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 그다음에 보장 범위가 좁았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뇌심장 수술비 1천만 원을 가입시켜드렸고요. 질병 상해 수술비, 1호종 수술비, 골절 진단비와 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는데요. 이렇게 보장 범위 넓고 보장 기간 길게 만들어 드렸는데도 월 보험료는 기존 3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월 23만 원 가량의 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유병력자 보험으로 준비하셨는데도 보험료가 줄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할증 기간이 네. 10년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간편보험은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중요해요. 315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근데 310다.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 310가 표준형 보험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비교해서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면서도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315가 뭐고 310가 뭐고 뭐 무슨 양궁 쏘는 것도 아니고 텐텐텐도 아니고 맞아, 암호 같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서 함께 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건 꼭 파악하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저렇게 낮춰갈 수 있구나라는 점은 분명히 아셔서 내가 무조건 그냥 추천해 주는 게 좋다라고 그냥 알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셔서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닌 누군가가 제시해 줬을 때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돈키호테가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 사연자분께서 다른 가족의 보험도 점검을 받아보고 싶어 하셨는데요. 우선 사연자분 어머님께서는 그 수술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맞아요. 일단 뭐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시기 때문에 당분간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기로 하셨고요. 남편분과 자녀분들의 보험은 지금 현재 사업과 학업을 이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이신지라 내년 봄쯤 한국에 잠시 들어오실 때 자세히 좀 상담을 도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연자분 두 분 모두 막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뭐 은퇴 후 노후에 관한 준비를 전혀 좀 못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분도 이 부분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좀 굉장히 많은 상황이셨습니다. 그렇죠. 자녀 유학에 남편분도 해외에 계시고 사연자분은 또 식당 운영하느라고 친정어머님이랑 같이 또 정신이 없으시고 노후 계획이라는 건 사실 미루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공부하고 운동하고 노후 준비는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왜 마음 없이? 셋 다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 셋 다 못한 것 같은데. 닥쳐서 하면 늦다. 맞아요. 이거 네.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현금 흐름표를 좀 봤어요. 고정 변동 지출을 먼저 확인을 좀 해봤고요. 미래 자금 계획 등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 역시나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금 흐름이 굉장히 유동적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계획적인 걸 조금 못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부 두 분 각각 자금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재무 분석을 하는 건 내년 봄에 잠시 한국에 들어오실 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연자분께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는 월 36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23만 원 줄였고요. 기존 보험을 이제 해지하면서 발생된 해지 환급금도 약 4천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네, 그렇게 마련된 여유 자금에 이 사연자분께서 추가적으로 부담 가능한 금액까지 추가를 해서 월 50만 원의 비과세 연금 15년 납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변액연금으로 펀드 수익률과 상관없이
납입한 원금의 단리 7%의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보증을 하는 상품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납입 금액, 납입 기간,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 요 세 가지만 정하면 연금 수령 가능액이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증형이니까. 맞습니다. 이 사연자 분처럼 바쁜 와중에 뭐 펀드 수익률이나 주식 수익률을 신경 쓰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노후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알맞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원금을 9천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 65세부터 1억 8,500만 원이라는 연금액으로 확정 보증이 돼서 매월 78만 5천 원을 이제 평생토록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2배 이상 받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좀 여유가 있으실 때마다 이 상품에 추가적으로 납입을 더 하신다라면 많게는 이 연금액을 200만 원까지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단점은 혹시 없습니까? 장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금융상품은 네. 장단점이 모두 존재를 합니다. 네, 이 65세 연금으로 보증되는 1억 8,500만 원은 연금으로 받았을 때 보증되는 금액이지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실제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중간에 해지하면 보증을 못 받는다. 그럼 언제 보증을 받냐면 매월 78만 원씩 평생 연금으로 받을 때 보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연금을 받을 때는 장점이 분명 없이 있는 상품이고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퇴직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더구나 보험사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 일시납 한도가 1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우니까 꼭 이와 같은 금융상품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잘 활용하시고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금융상품들 쭉 알아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주변에 예금 상품 알아봐도 요즘에 3.5% 찾기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 맞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린대요. 그 정도로 예금 이자가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증으로 7%가 된다라는 거는 진짜 눈 돌아갈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가입을 한다? 그건 안 될 일이에요. 보증으로 7%로 연금을 확정해 준다? 와, 내가 9천만 원 내는데 1억 8,5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확정적으로? 이게 그냥 진짜 그냥 될 수 있어가 아니라 되는 거야. 이거는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뭐 생각할 거 있어? 당연히 가입해야지. 그게 아니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는 돈을 그냥 넣을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돈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자금 흐름도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여유 있는 돈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될지 금액도 봐야 되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추가 납입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연금으로 넣을 돈 그리고 다른 돈 어느 정도로 확정형을 넣어야 될지 어느 정도로 확정이 아닌 돈에 넣어야 될지 연금으로 넣어야 될 돈 저축으로 넣어야 될 돈 이런 것들도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진단비를 청구할 때는 임상 추정이 아니라 최종 진단, 진단서로 청구할 것. 네. 둘째. 정기간 부담보가 있을 때는 할증이 적게 되는 유병자 상품도 고려하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시 저희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샵 0999 이쪽을 통해서 전문가 상담 신청 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